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하지 않겠다. 이 한마디로 조조는 역사상 최악의 악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서는 그를 시대를 초월한 영걸이라 부릅니다. 같은 인물에 대한 이토록 극단적인 평가. 오늘은 1800년간 억울했던 조조의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조조를 비범한 인물이며 시대를 초월한 영걸이라 평가했습니다. 반면 소설 삼국지연의는 그를 간교하고 잔인한 악당으로 그립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검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증. 가장 유명한 그 사건. 여백사 가족 살해 사건입니다. 동탁을 피해 도망치던 조조가 옛 친구 여백사의 집에 머뭅니다. 그런데 여백사 가족이 돼지를 잡으려고 칼을 가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죽이려는 줄 알고 여백사 가족 8명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오해였음을 알았지만 그 유명한 말을 남기며 떠나죠.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하지 않겠다. 하지만 정사 삼국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정사 무제기의 배송지가 단 주석에만 나옵니다. 그것도 출전인 위선은 당나라의 유지기가 왕침이 시대에 아첨하여 왜곡했다며 기록의 간접, 대필의 흉인이라고 혹평한 책입니다. 그 유명한 명대사도 출처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나관중이 각색했을 가능성이 높죠. 결론, 여백사 사건 자체가 있었는지조차 불확실합니다. 있었다 해도 연희처럼 극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조조는 1800년간 악당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두 번째 검증, 적벽대전입니다. 연희에서는 제갈량이 동남풍을 예측해 화공을 제안했고 주유가 황계를 보내 거짓 항복으로 조조를 속여 대승을 거두었다고 나옵니다. 조조는 화살 세례를 받으며 참패했죠. 제갈량의 천재적 전략이 조조를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사 삼국지위서 무제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역병이 일어나 관리와 병사들 중에 죽은 자가 많아서 군대를 이끌고 퇴각했다. 조조가 패한 핵심 원인은 제갈량의 천재성이 아니라 전염병이었습니다. 불을 지른 것도 조조 자신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전투력을 잃은 상태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스스로 진영을 불태우고 후퇴한 것이죠. 결론, 적벽대전 패배는 제갈량의 천재성보다는 전염병이 주원인이었습니다. 역사는 소설보다 덜 극적이지만 더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 검증, 환관의 손자라는 출신 문제입니다. 연희에서는 조조가 환관 조등의 손자로 비천한 출신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었고 이것이 그의 잔인함과 야심의 근원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정사를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조조는 원래 한나라 개국공신 하호영의 후손인 명문 하호씨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 없던 환관 조등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조씨가 된 것이죠. 조등은 상당한 권력자였고 덕분에 조조는 20살에 교렴으로 선발되어 낭이 되고 곧 낙양의 치안을 담당하는 북부위가 되었습니다. 환관 가문 출신이 불리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기 출세에 도움이 되었던 거죠. 결론, 환관 가문 출신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애처럼 이것이 조조의 콤플렉스가 되고 악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과장입니다. 네 번째 검증, 조조의 진짜 성격은 어땠을까요? 연희에서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잔인하며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간교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정사는 어떨까요? 당대 최고의 인물 평론가 허소가 조조를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라 평가했습니다. 조조는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간교함을 인정한 거죠. 정사 삼국지 무제기에도 어려서부터 기지와 권모술수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면모도 있었습니다. 관도대전 후 원소와 내통하던 조조 부하들의 편지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편지를 읽지도 않고 모두 불태우며 용서했습니다. 난세에 누구나 자신의 몸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며 말이죠. 자신을 배신했던 장수를 용서했고 자신을 욕한 진림을 오히려 비서관으로 삼았습니다. 결론, 간교하고 냉혹한 면모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재를 아끼고 용서할 줄 아는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복잡합니다. 5번째 검증, 서주대학살입니다. 이것은 조조의 최대 오점입니다. 아버지 조숭이 도겸의 부하에게 살해당하자 조조는 분노하여 서주에서 무차별 학살을 벌였습니다. 연의에도 정사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조는 평소 군전제 실시,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 교육제도, 정비 등 민본 정책을 펼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 조조가 서주대 학살을 저질렀다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줍니다. 결론, 서주대 학살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조조 생애 최대의 죄악입니다. 영웅도 때로는 악마가 됩니다. 6번째 검증, 인재 등용 방식입니다. 연의에서는 조조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등용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진림은 원소 밑에서 조조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3대를 욕하는 글을 썼습니다. 원소가 패한 후 진림이 끌려오자 조조가 물었습니다. 어찌 나와 아버지, 조부까지 3대를 욕했는가? 진림이 화살이 이미 활을 떠났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하자 조조는 웃으며 그를 비서관으로 삼았습니다. 정사는 조조가 인재를 사심 없이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평가합니다. 결론, 조조는 출신이나 과거를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능력만으로 인재를 등용한 진정한 능력주의자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천하를 거머쥘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조조는 누구일까요? 그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때로는 잔인했고 간교했지만 인재를 아꼈으며 야심가였지만 중국 통일을 위해 노력한 복잡한 인간이었습니다. 연희가 조조를 악당으로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야기에는 명확한 선과 악이 필요했고 유비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조가 악당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소설보다 복잡합니다. 진짜 조조는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였다면 훌륭한 재상이 되었을 것이고 난세에서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야심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조조의 진짜 모습입니다. 당신은 조조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악인인가, 영웅인가?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조는 그저 조조였을 뿐입니다.